베트남 다낭에서 청주 공항으로 오던 국내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중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승객 133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 꺼진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반복해서 들립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0시 50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RF532편 탑승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계적 결함은 일단은 저희가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광저우 국제공항으로 퇴항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출발 2시간 만에 긴급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기체 소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피스톤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회전판이 어디에 닿으면서 이렇게 뭔가 탕탕탕 나는 소리가 비행 거의 내내 소리가 발생했거든요. 착륙을 시도했다 다시 올라가기를 몇 차례나 반복해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 무서워하고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내렸죠. 소리도 못 지르고. 승객 133명은 현재 광저우의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러 가려던 계획은 모두 틀어졌습니다. 예약해둔 KTX 기차표와 버스표를 다시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추석을 새러 가야 되는데 여기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모두가 지금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들 그걸 걱정하고 계세요. 항공사 측은 엔진 개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대체 항공편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석방된 것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여권의 정치 보복을 법원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전 인수식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풀려나자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무리한 체포였다며 정부 여당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 앞에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어제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법 수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석방 결정에 사법개혁까지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공격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국민의힘의 무리한 위법 수사 주장은 법원 판단을 아전 인수식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체포 과정은 적법했지만 그리고 체포 영장 발부 당시에는 체포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지금 체포 필요성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며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하게 소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이 위원장을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긴급 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두 나라 장관은 워싱턴에서 지난달 우리가 보낸 대미 투자펀드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보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관한 수정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현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환 보유 규모를 감안할 때 대출과 보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안전장치로서 통화 스와프 체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미국도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lack and white. Pay the tariffs or accept the deal.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김정관 러트닉 회담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며 또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에이펙과 맞물린 한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동맹과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한국의 표적을 설정했다고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핵동맹이 급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위험천만한 각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북한의 무장장비 전시회 기념연설에서입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기술적 조치 실행으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은 전시회에서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말을 비롯한 신형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에 할당했다거나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달렸다는 등 수위 높은 위협 발언을 내놨습니다. 2023년 이후 매년 전시회를 열고 무력을 과시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쌍십절을 앞두고 정찰 위성이나 ICBM 발사 같은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위협 메시지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